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수송수단도 많이 발달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통신수단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공간적으로 시간적인 어떤 그 제약들이 많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국가 간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글로벌 기업 간의 또 경영 활동이 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아주 빠르게 진전되고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상호 의존 관계가 점점점 이제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빠른 수송 수단과 그다음에 이제 비약적인 그 정보 통신 수단에 의해서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들의 욕구, 니즈가 거의 유사해지기 시작했죠. 즉 동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걸 글로벌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글로벌 시장이 생겼고 그다음에 또 국가 간에 쉽게 얘기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립하는 어떤 현상도 또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기업이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는 국내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는 통신수단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그다음에 수송수단도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국제적인 거래가 엄청 활성화되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국에 직접 투자를 하는 즉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로벌 경영을 하는 기업들의 이제 이 환경은요, 뭐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사회문화, 기술적인 부분 이렇게 아주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요인이 서로 결합하면서 이제 변화도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러한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이면에는 그만큼 또 uncertainty, 즉 불확실성도 그만큼 증대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이제 1980년대까지 굉장히 투자 환경이 지구촌 전체로 아주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험도 많이 증대했습니다. 위험이 증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사회문화적인 이유, 기술적인 이유,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투자 위험이 증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은 해외에 대한 직접 투자 또 해외에서의 철수에 대해서 되게 더욱더 신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했었죠. 예. 다른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많이 진출했다가 또 시장에서 또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해서 철수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철수하는 단계에서도 굉장히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완벽하게 어떤 지분의 이전이 되지 않은 즉 그 글로벌 기업의 철수의 전략으로서 그 지분이 이전되지 않은 그런 현상도 아직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는 어떤 해외 직접 투자를 함에 있어서 투자도 신중하지만 철수할 때 상황도 다 전략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글로벌 기업의 투자 환경에 대한 평가는요, 이밸류에이션을 하는데 결국 이 글로벌 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현지국, 즉 피투자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그 현지국에 대한 위험이 얼마만큼 있는 것이냐, 즉 위험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린 이거를 컨트리 리스크, 국가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글로벌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은 다양하죠. 정치적 환경, 그다음에 사회문화적 환경, 뭐 법률적 환경, 경제적 환경, 기술적 환경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특히 이 정치적 환경은 정말 아주 글로벌 기업의 경영 활동에 아주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반드시 위협, 즉 threat, 위협만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opportunity, 즉 기회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시장 경제 체제로 넘어온다 그러면 그것은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된다. 그럼 이런 어떤